자, 이어서 이제 29번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 수열의 극한 이 중에서 등비급수에 관련된 문제가 30번이 아닌 29번에 와 있습니다. 현재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고난도 낮던 문항 자체를 조금 한 단계 낮춰보자라는 컨셉인데요. 한번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으니까 한번 따라와 보겠습니다. 현재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문장의 순서대로 따라가 보니 A에는 말이야 알파 곱하기 사인 2분의 파이 플러스 베타 곱하기 코사인 2분의 n파예요. 그런데 A1, A2, A3, A4까지 곱이 4이다 설명돼 있어. 그럼 여기까지 먼저 정리해보면 A1이 뭐야? 라고 해보면 1로 보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 코사인은 0. 그럼 당연히 첫 번째 항은 알파구나. 두 번째, 현재 A2가 뭐야? 라고 하면 n 대신에 1을 넣어주면 여기는 사인 파이가 0 나올 거고요. 여기는 코사인 얼마 돼요? 파이가 되겠죠.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 그 다음에 A3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3을 넣어주면 역시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알파다 설명하시면 되고 A4라는 값은 4를 넣어주기 때문에 현재 이것은 2파이 제자리가 되겠죠? 사인 0과 같기 때문에 0, 여기는 1, 그럼 여기는 파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A1, A2, A3, A4 요 4개 곱한 것이 4다 라고 하는 것은 이 4개를 싹 다 곱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개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 4야. 그렇다면 알파, 베타의 곱은 얼마다? 플러스 마이너스 2다 설명해줘요. 그러니까 현재 이것은 두 개의 곱이 2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정리해보면 2가 나온다면 둘 다 현재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쵸? 이게 나올 수도 있고 1, 2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경우에서 많아질 거야. 일단 잠시 스킵해놓으면서 이렇게 킵해놓으면서 보관을 해놓으시고 나중에 추후에 이것을 한번 정리해보자.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B1이 0보다 큰 등비수열 AN이에요. 등비수열 BN. 자, 이것에 관해서 시그마 N이 1부터 해서 무한대까지 현재 A의 4n-2 그 다음에 곱하기 BN 이것은 시그마 N이 1부터 무한대까지 현재 A의 4n-3 곱하기 B2n 그것이 얼마 나온다? 현재 6이야 설명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건 등비급수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여기선 요 값은 뭘까? 하면 1 넣어주시면 얼마예요? 1 넣어주시면 A의 2가 나오죠. 다시 말하면 누구다? A는 마이너스 베타. 여기가 마이너스 베타야 라고 설명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BN이라는 것은 B1 곱하기 R의 n-1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n-3은요. 1 넣어주면 A1과 같죠? 다시 말하면 얘는 알파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B의 2n이면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B1 곱하기 R의 n-1에 대해서 현재 2, 4, 6, 8로 가기 때문에 여기는 B2 곱하기 R의 현재 2n 이렇게 되는 거죠. 2n-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 번 갈 때마다 R제곱씩 간다라고 설명해 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걸 정리한 게 6이다 라고 했으니 살짝 정리해보면 첫 번째 과정은 1-R분의 그 다음에 처음 등장하는 수 누구야?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베타의 B1이다. 자,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여기는 공비가 뭐예요? R제곱이죠. 그러면 1-R제곱에 그 1-R제곱분의 현재 첫 번째 등장하는 수는 1 넣어주시면 지워지고 알파 곱하기 B2 알파 곱하기 B2는 B1 곱하기 R이다 이게 설명할 수 있고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아는 6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현재 이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얘가 식이 몇 개야? 등호가 2개. 그러니까 이거는 한 번에 푸는 게 아니고 따로따로 2번에 나눠서 풀자는 얘기야. 그래서 선생님이 첫 번째로 이걸 한번 정리하는데 가장 중요했던 건 이게 수렴을 해야 되기 때문에 R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 상태에서 이거 한번 딱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기는 1-R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B1 여기는 1-R, 1 플러스 R 그리고 A1 곱하기 B1 곱하기 R 이 되는 거죠. 첫 번째 과정으로. 그렇다면 여기서 1-R은 0이 아니니까 약분할 수 있고 B1도 약분할 수 있어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여기는 A1이 아니고 알파죠. 자, 이것만 정리하면 되니까 살짝 넘겨준다면 알파분의 베타 이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 하나 넘겨준다면 여기는 1 플러스 R분의 R이야. 그리고 이 상태에 마이너스를 넣으면 바로 이 값이 될 거다라고 설명해 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이제는 모르는 문자가 총 몇 개야? 3개. 그리고 앞에 알파 곱하기 베타가 플러스 마이너스 2. 이거 갖고 푸는 거야.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두 번째. 6도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러면 1-r분의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b1 이것은 6이다라는 걸 어떻게 써먹을 거야? 왼쪽보다는 이 두 개 중에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더 쉬우니까 그걸로 정리해 준 거야. 그러면 여기서 확인할 부분이 뭐냐? 현재 바로 b1이 양수라고 설명을 했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야? 부호 판정을 해주겠다. 그럼 b1은 양수고 1 빼기 r도 당연히 이것도 뭐야? 양수겠구나. 그러면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된다? 양수라는 뜻이고 그 얘기는 베타가 음수라는 뜻이구나 이 되는 거야. 아, 그럼 여기가 음수구나 이 되는 거야.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1 플러스 r분의 r인데 현재 어차피 여기 분모는 양수가 맞지만 분자는 마이너스 r 해봤자 또 마이너스 1이라고 1사니까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상태를 가지고 정리해줘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 첫 번째, 알파 베타가 얼마다? 2일 수도 있다. 또 하나는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일 수도 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음수다라고 설명해놨어. 그럼 얘도 당연히 뭐가 돼? 음수가 될 수밖에 없고 얘가 만약에 기본적으로 나는 음수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정리해본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의 곱이 얼마다? 2가 나오는 건 누가 있지? 그러면 현재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라고 마이너스 2가 있다라고 설명이 되는 거야. 정확히 이해 갔죠? 여기 양수고 여기도 양수니까 베타는 뭐다? 마이너스 베타가 양수고 베타는 음수일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베타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2. 그러면 알파는 마이너스 1. 근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니까 이거밖에 없는 거야. 맞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2 되는 건 뭐 1, 2가 있겠네. 그럼 1, 2가 있다 해도 어떻게 돼요? 1, 2는 절대 베타가 양수니까 안 되겠고요.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를 잡았을 때도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과정이 있겠구나.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2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베타가 마이너스 2다. 설명할 수 있는 거 하나.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알파가 얼마 나왔니? 1 나왔을 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나올 수 있겠다. 또 뭐 있어요? 아니야, 베타가 마이너스 1인데 알파가 2일 수도 있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설정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기서 편하게 요거부터 해서 1번, 그 다음에 2번, 그 다음에 3번을 잡아보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거에다 입력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경우는 알파 대신에 1, 베타 대신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요것은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r이다. 그러면 현재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서로 어떻게 돼요? 생략이 되고요. 올라가신다면 2 플러스 2r, 이것은 r이다. 그러면 r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이게 되기 때문에 이건 성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비는 마이너스 1과 1 쌓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우리가 알파가 2가 나왔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이라면 그렇다면 현재 이 식도 정리해보면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r. 마이너스는 동일한 과정으로 생략합니다. 살짝 지워주시고요. 그러면 정리한 순간에 1 플러스 r은 2r이야. 그러면 r 값이 얼마 나온다? 현재 2r, 1 플러스 r. 정리해 주시면 r은 1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안 되겠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저 수렴 구간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결국 3번이 맞는데 알파가 얼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이다. 베타는 마이너스 2다. 그것은 1 플러스 r분의 r이다. 앞에 마이너스. 자, 이거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2고요. 여기는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r. 정리하시면 2 플러스 2r은 마이너스 r. 정리하시면 3r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2구나.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r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3분의 2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r 값을 우리가 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알파 대신에 마이너스 1, 얘는 마이너스 2,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r. 그래서 현재 마이너스 지워주시고요. 요거는 현재 마이너스 지워지더라도 현재 요거는 2가 나올 거고 1 플러스 r분의 마이너스 r이죠. 맞죠? 그러면 2 플러스 2r은 마이너스 r이고 3r은 마이너스이니까 예, 맞습니다. r은 마이너스 3분의 2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구했고요. 그러면 정리해보면 알파라는 값은 얼마야? 라고 한다면 알파는 마이너스 1, 베타는 마이너스 2, 그리고 공비는 마이너스 3분의 2다까지 구한 거예요. 자, 이제 뭘 구해야 됩니까? 초항 구하셔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초항이라면 B1이니까
B1이 포함되어 있는 이거와 이거를 다시 한번 전개를 해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식 1-R분의 마이너스 베타 곱하기 B1이란 현재 6이다라는 과정을 통해 정리해보면 여기서 마이너스 3분의 1을 넣어주면 1 플러스 3분의 2가 될 거고 마이너스 베타는 넣어주는 순간 2가 될 거고 B1은 6이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이거 약분하시면 3 될 거고요. B1이라는 것은 얘가 3분의 5가 되기 때문에 넘겨주면 3 곱하기 3분의 5. 즉 이것이 바로 5다라고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B3가 뭐지? 하면은 5에다가 공비에 대한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대한 제곱을 해주면 되고 5 곱하기 9분의 4. 그럼 5가 9분의 얼마다? 5, 4, 20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최종적으로 원하는 B1 더하기 B3가 뭐냐? 라고 한다면 5 플러스 9분의 20입니다. 라고 설명하시면 되겠죠. 맞나요? 현재 B1하고 B3 곱해달라고 했군요. 예, 곱해주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9분의 얼마? 100. 그래서 P 플러스 Q라는 정답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109다. 이렇게 최종 값을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하면 등비급수 문제가 매우 쉽게 출제된 현재 29번이에요. 그래서 항상 명심해줘야 될 것은 수능이라는 시험 문제 볼 때 고난이도 문제는 어디 있지? 라고 한다면 객관식의 마지막 번호인 15번, 주관식의 마지막 번호 22번, 그리고 선택영역도 선택영역 객관식 중에서 가장 마지막 번 28번, 그리고 주관식의 마지막 30번. 요 네 문제는 항상 킬러 문항으로서 어렵게 출제되니까 항상 긴장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를 풀 때는 처음에 바로 풀기보다는 다른 문제를 다 풀고 시간이 남았을 때 나중에 푸는 것이 효과적임을 절대 잊지 말고 공부하셔야 됩니다. 또한 킬러 문항은 푸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킬러 문제는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푸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게 뭔지를 꼭 선생님의 해당 강의를 통해서 배운 후 그 배운 걸 적용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